네, 아쉬운 오늘장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투자자분들이 계속 궁금하게 여겼던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또 내일장의 흐름은 무엇이 어떻게 상승으로 나올지 하락으로 나올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업앤다운 통해서 알아볼게요. 이번 시간 엠비앵고대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종목들 위주로 네. 수상한 종목을 파헤쳐보는 시간인데요. 10가지 탑10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2차 전지와 원전, 반도체, 바이오, 통신장비, 보험 로봇. 옛날보다는 좀 테마가 다양해진 느낌이지 않아요? 네, 그만큼 시장이 좀 찌글찌글하다는 얘기죠. 뭔가 딱 뚜렷하게 그렇죠. 답이 보이지 않고. 시장을 끌고 가는 이제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막 이렇게 이제 수급이 들쭉날쭉 막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테마들도 두세 개의 테마로 합축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테마가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종목 보시죠. 오늘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1.78%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5% 강세, 모비스는 상한가 마감, 에이스테크와 롯데손해보험도 두 자릿수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는 알테오젠이 좀 눈에 띄는데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가장 수상한 종목, 베스트 종목으로 알테오젠을 이야기했고 그렇죠. 당시에 목표가를 얼마로 주셨죠? 근데 목표가가 터치했던데. 7만 원. 7만 원? 네, 너무 근데- 보수적으로 줬죠. 근데 지난번에, 그때 지난주에도 제가 지난주에 2주 전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맞아요. 소개해드렸을 때도 이렇게 오른 거를 소개한다고 막 댓글 다시더니 그날 일주일 동안에 40% 급등했었거든요. 알테오젠도 지난주에 이제 우리 정연 아나운서가 제약바이오 이거 관심도 없는데 왜 더 본인만 올라갈 수 자꾸 있냐. 그러냐. 나만 왜 얘기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알테오젠이 지금 7만 원 뚫고 오늘 장중에도 10% 넘게 이제 급등이 나와가지고 아주 여유 있게 목표가를 좀 달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올라갈 수 있는 확실한 이제 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린다라고 하더라도 굳건하게 이제 상승세가 좀 나타났고 알테오젠 내용에 대한 거 이제 조금만 리뷰를 좀 해드리면 왜 올라가는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알테오젠 SC 제형 피아지바 지방 주사 제형으로 이제 뭔가 이제 플랫폼 기술 이전을 하는 기업으로는 알고 계시는데 최근에 이제 알테오젠 주가가 올라가는 가장 이제 중요한 좀 동력은 SC 이제 키트루다를 SC 제형으로 이제 개발하는 거 때문이다라고 지난주에도 이제 코멘트를 좀 해드렸었는데 실제로 이제 머크사가 개발한 이 키트루다라고 하는 면역 감문 억제제, 이 면역 치료제가 1년에 매출이 한 27조 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단일 의약품으로 할 게 아니고 지금 단일 의약품으로 매출이 27조 원이라니까요. 왜 뭐라 그래요? 지금 어마어마한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제 블록버스터 초블록버스터 이제 신약을 제형 변경을 이제 담당을 하는 기업이 이제 알테오젠이거든요. 그래서 머크사에 이제 기술 이전을 했는데 요걸 이제 머크사에서 야 이거 비독점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한테 독점적인 권한을 달라. 그런데 이제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이제 키트루다가 2028년에 이제 특허가 풀리기 때문에 그때 되면 머크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기업들도 이제 키트루다 시밀러 제품들을 이제 만들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또 SC 제형에 대한 이제 플랫폼 가치가 좀 높아질 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머크가 아예 지금 알테오젠을 인수해버린다. 이런 소문들까지 지금 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알테오젠 CEO가 이제 인터뷰한 내용들도 여러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될 텐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부각이 좀 되다 보니까 매수세가 이제 몰리면서 알테오젠 주가가 조금 급등을 했고요. 사실 이제 지금 자리에서 신규 매수하는 건 조금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저는 충분히 더 갈 수는 있다라고 봐요. 이렇게 이제 가는 종목도 우리가 과거에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 펩트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야, 이렇게 올랐는데 또 갈까 하는데 막 2배, 3배 더 올라가 버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한 서너 배씩 올라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시세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계속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했다고 저희 구독자분이 영혼 없는 반응에 그러니까 너무 영혼이 없었어요. 아니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많은 걸 공부해 봤고 알고 네.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이걸 아직도 그래요. 모르는 분들이 맞습니다. 있을까 대단하네요. 라는 생각의 네. 반응이었고 그럼 이런 소스를 갖고서는 7만 원의 목표 주가는 너무 보수적으로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이제 보수적이었는데 어쨌든 주가라는 건 또 네. 올라가면서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 달성을 했으니까 이제 다음 목표가는
8만 원 조금 이제 넘어서까지 이제 보시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좀 대응을 좀 해보시고 또 다음 주에 제가 만약에 또 알테오젠 리뷰를 해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또 흐름에 따라서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코멘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매수까지 보기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좀 네. 주저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목표가는 조금 더 갈 것 같다. 네. 8만 원까지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가장 수상했던 종목 베스트 1위 알테오젠에 대한 리뷰해봤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가장 수상할지 잠시 후에 공개해드릴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첫 번째 후보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전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이 했고 온갖 방송사가 그 네. 미 한수원이 네. 예,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그 소송을 벌여서 승소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김영민 매니저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추가적으로 올릴 만한 그런 굿소스라고 보십니까? 네. 악재는 일단 해소가 됐다라고 봐요. 이제 주가의 발목을 잡는 이제 악재는 좀 해소가 된 게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제 원전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야 미국에서 막고 있는 거 아니야? 요런 이제 의구심을 분명히 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소송의 결과가 한수원이 이제 승소를 좀 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우리 독자적인 어떤 원전 수출에 대한 이제 가능성이 좀 열렸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뭐 오늘 많은 이제 뭐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겠지만 이게 이제 지금 웨스팅하우스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근본적인 부분은 자기들의 기술을 우리나라가 이제 가로채갔다. 요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 소송의 결과는 사실상 이게 소송쟁이의 어떤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미 법원이 판단을 한 거예요. 미국의 원자력 에너지법에 따르면 이런 이제 수출 통제라든지 에너지와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어떤 법적인 어떤 권한 행사를 미국 법무부 장관한테 독점적으로 이제 부여를 좀 해놨기 때문에 소송을 하더라도 미국 법무부에서 해야지 웨스팅하우스 너네들이 왜 하느냐 이제 요렇게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승소를 한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뭐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습니다만 논쟁의 여지는 여전히 조금 남아 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최근에도 우리가 이제 SMR 막 수주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얘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원전 추가 수주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원전 수혜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 이제 수혜주 중에서도 가장 좀 무거운 종목, 돋보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충분히 이제 좀 추가적인 상승을 좀 눈여겨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소송전 승소로 인해서 다 끝난 건 아니다. 네. 미 정부 차원에서 딴지를 걸 수도 있다. 네. 하지만 일단락된 거는 이번 웨스팅하우스가 직접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각됐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의 리스크는 해소가 됐다라고 평가했고 그럼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이 원전주들이 오르기 위해서 네. 이슈가 꼭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원전주들에게는 이슈 혹은 정부 정책 이것이 거의 단짝처럼 가는데 네. 나올 만한 뉴스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SMR은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또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본 계약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도 이제 또 해외 순방하고 있지만 그동안에 이제 해외 순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세일즈 외교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가장 좀 눈에 띄는 건 이제 중동 쪽이에요. 사우디에 이제 네옴시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옴시티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분명히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동 쪽에 이제 추가적인 수주. 지금까지는 이제 폴란드를 포함한 이제 동유럽 쪽의 이제 수주들만 계속 얘기를 좀 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중동 쪽에 대한 이제 수주 기대감까지도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 원전이라는 게 사실 이제 엄청나게 오랜 기간을 두고 이제 사이클 산업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정권 동안에는 원전을 이제 폐기하는 게 정부 정책이었고 맞아요. 이걸 이제 갈아엎으려고 하니까 사실 시동 거는 데만 몇 년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기대하시는 건 아, 정부에서 이렇게 밀고 있고 막 수주하면 주가가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 보니까 되게 좀 답답하잖아요. 이슈가 생길 때마다 막 급등락이 반복되고 하루 이틀 반짝 올랐다가 다시 좀 주저앉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소형주들도 계속해서 이제 이런 모멘텀 플레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오늘도 우진이라든지 한신기계라든지 막 이런 종목들이 되게 가볍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투자의 관점에서 이제 정부 정책 수혜주로 좀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유리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다른 종목이었으면은 사실 뭐
업 의견을 드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 뭐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업 의견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의 의견이 업인 거지 원전주 전체에 대한 의견이 업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도 단기적인 반등일 것 같은데라는 의견 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럼 딱 목표가를 좀 정해두고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이제 목표가를 정하는 게 이제 민망할 정도로 워낙 이제 좀 눌러 있고 옆으로 좀 행보를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그래도 오전에 갭상승 출발했다가 쫙 미끄러지다가 오후에는 그래도 조금 가격 관리가 좀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제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최소한 24,500원 정도까지는 좀 끌고 간다라는 이제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고 단기간 안에 이제 이런 성과를 이제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제 원전 산업의 어떤 그 사이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원전 짓자 한다라고 해서 당장 내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원전 사업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종합적인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번 정권이 이제 끝날 때까지 좀 긴 호흡으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5% 상승 마감했고 내일장도 업 의견 받았습니다. 오늘 또 방송에서 단골 손님으로 나온 통신장비주 에스테크 해볼게요. 네. 뭐 어제는 급락이더니 오늘은 급등 거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29.06% 상승 마감인데 통신장비주 네, 대세 테마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절대 안 되죠. 아니 절대 안 되죠. 절대라는 말을 아니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네. 말씀을 좀 그렇죠. 드려보면 네. 이제 전문가로서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사실 이제 통신 장비 종목들 그동안에 워낙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좀 속으셨잖아요. 미국에서 투자한다, 뭐 인도에서 투자한다, 일본에서 투자한다, 심지어 뭐 우리나라도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때마다 이제 5G 통신 장비 기업들이 살아난다 이랬는데 주가가 움직인 걸 보시면은 네. 정말 좀 처참했거든요. 특히 한 2, 3년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대규모 적자가 나오면서 유증에 대한 이제 리스크도 있었고 실제로 몇몇 기업들은 최근에 또 유상증자까지 했잖아요. 그런 이제 리스크를 이제 떠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당장에 이제 대세 테마로 떠오른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지금 5G에 대한 투자는 되게 이제 좀 보수적으로 지금 집행이 됐고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정도를 이제 제외하면 5G 투자 자체도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실적이 이제 좀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셔야 되는 시점은 거의 이제 내년부터라고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이제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가 꺾이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그리고 오늘의 시장 상황을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만약에 오늘 뭐 시장 분위기가 또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긴축에 대한 우려가 있고 막 추석 연휴 앞두고 또 두산 로보틱스 상장 앞두고 막 거래 대금이 막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네. 과연 이 5G 종목들이 이렇게 좀 강하게 움직였을까? 사실 수급이 이제 좀 죽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들어올리기 위한 이제 작업을 하는 게 5G 쪽에 이제 낙점을 받았고 오늘 또 모 증권사 이제 리포트가 하나 나온 것 때문에 유명하신 그래요. 분이잖아요. 네, 6G 레디에 대한 이제 그 리포트가 나오면서 그 투자에 대한 이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올라간 건데 6G 레디 투자가 언제부터 되냐면 2023년 말이 아니고요. 네. 2024년 말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당초에는 2025년 이후에나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2024년 말부터 이제 시작된다 이런 전망 때문에 주가가 이제 반응이 온 건데 2024년 말이면 지금으로부터도 1년이 넘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통신 장비 기업들의 실적이 적자가 계속 이제 반복이 좀 될 거고 그 와중에 유상증자 얘기 계속 나올 거고 이런 리스크들이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당장 대세 테마로 간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과대 구간으로 이제 단기 수급이 확 강하게 좀 쏠리면서 오늘 에스테크를 포함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한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리포트도 나왔겠다. 충분히 이제 들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이제 부각이 좀 됐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가 아주 강하게 좀 분출이 된 거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가 통신 장비주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네네. 없습니다. 없지만 한번 딴지를 걸어볼게요. 네네. 일단 최근에 대세주는 아니지만 시장에서 되게 퍼포먼스가 좋았던 게 건설기계라던가 네, 인프라 그렇죠. 관련주들이잖아요. 그들은 실적도 찍히고 있고 뭔가 투자할 것들이 많아요. 특히나 북미 시장에.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신고가 네. 행렬이에요. 통신 장비주도 인프라 안에서 같이 수반되어야만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율주행도 5G 얘기가 나와야 되고 네, 그리고 저희 시청자는 오늘
스타링크 이야기도 꼭 집어주셨어요. 위성통신. 그렇죠. 맞아요. 스타링크, 그러니까 이게 스타링크 테마도 이제 같이 조금 붙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이제 위성통신 장비 기업들도 네. 같이 이제 주가가 급등했잖아요. 이제 테슬라 또 앨런 머스크의 이제 스타링크가 한국 이제 진출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모멘텀이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잘 비교를 해주신 게 건설 기계 장비 기업들과 5G 통신 장비 기업들 어찌 보면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이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구조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건설기기 같은 이런 기업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실적이 꾸준하게 이제 숫자가 찍히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본격적인 성수기에 이제 들어가서 주가가 이제 움직이는 것과 5G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하겠다는 거거든요. 아. 지난주에도 미국에서 이제 5G 투자 늘린다라는 거 아마 이제 보도가 나온 거 보셨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5G 통신 장비 종목들이 저점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제 가시화가 되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 단발성으로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추세의 연속성을 가지기는 힘들다. 지금 기계 장비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을 보면 거의 올해 내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도 있고 미국의 이제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이슈도 있고 네옴시티와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런 이슈들 때문에 사실상 주가 우상향이 진행된 게 거의 뭐 한 6개월, 8개월 이상 지속됐거든요. 이제 그런 추세적인 상승이 나타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이렇게 이제 뭐 매수하신 가격대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단기 급등을 이용해서 또 일부 비중을 좀 줄이실 분들은 좀 줄이고, 그게 아니고 나는 2024년, 2025년까지 5G, 6G, MMA부 투자할 때까지 나는 통신 장비 기업에 계속 배팅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중도 받고 중장기적 관점으로 어쨌든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가시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분명히 있잖아요. 어쨌든 이게 어찌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5G나 이 6G와 같은 이 통신 설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미래 4차 산업 인공지능하기 위해서도 5G 인프라가 필요한 거고요. 6G 인프라가 필요하죠. 자율주행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이제 보시면 어쨌든 인프라 투자는 분명히 좀 진행이 좀 될 거다. 시기적인 측면에서만 좀 투자의 관점으로 좀 조율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기 반등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첫 질문 드렸던 대세주가 되겠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죠. 가능성이 없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에스테크 다운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볼게요. 네. 저희가 2주 전에 수상한 종목의 베스트로 이야기했고 네. 딱 고점 찍고 그 이후로 계속 내리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한 발에 더 기회는 남아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그 기회를 보여주지 않고 계속 내리고 있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회 옵니까? 아니면 전략 수정해야 됩니까? 한 발의 기회 남아있죠? 남아있어요? 오늘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을 이제 같이 좀 분석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네. 두산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어요. 두산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진 이유가 기관들이 이제 이번 주에 수요 예측을 했잖아요. 그 수요 예측했더니 경쟁률이 300대 1. 예상보다 낮았어요. 그 예상보다 낮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이런 걸 빨리 방송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예상보다 그냥 낮았다 하니까 실망 매물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7월 달부터 기관들도 이제 허수 청약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맞아요. 증거금 제도를 지금 도입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7월 이후에 상장된 기업들의 경쟁률을 그냥 단순 비교를 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밀리의 서재라든지 한싹 이런 종목들이 막 600대 1, 막 700대 1 이랬는데 두산은 300대 1이다. 이게 뭐야? 이렇게 실망 매물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보시면 밀리의 서재가 공모가 기준으로 시총이 1,800억.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어제 공모가 밴드 최상단에서 결정됐죠. 심지어 기관들 중에 10% 이상은 최상단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를 맞아요. 했어요. 그 26,000원 기준으로 봤을 때 시총이 지금 1조 8천억이에요. 10배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럼 증거금도 당연히 10배가 넘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걸 단순히 몇백 대 1 이것만 숫자만 보고 이제 경쟁률이 낮았다 이렇게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 시장에 분명히 좀 오해가 있었던 거죠. 실제로 이제 21일부터인가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청약이 시작되잖아요. 목요일부터요. 그러면 역대급의 저는 청약 증거금이 몰릴 거라고 봐요. 수십조 원의 자금이 이제 몰릴 거기 때문에 그때 되면 또 두산이 또 단기적으로는 상장되기 전까지 흥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아마 오늘 로봇 종목들의 이제 주가 부진은 이 두산이 주가가 이제 곤두박질 치다 보니까 생각보다 흥행을 별로 못했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이제 좀 위축된 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오후장에 딱 보시면은 SPG가 상승 반전이 됐거든요. 한 그래요? 3, 4% 올랐어요. 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낙폭을 제법 많이 줄이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수익 목표가 달성하고 나서 리뷰해드릴 때 17만 원대 다시 오면 매수 기회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17만 원이잖아요.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번 주에 분명히 좀 대응을 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제가 질문할 걸 미리 다 답변을 드리는 것 같은 상관없어요. 느낌도 드는데 어쨌든 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두산 로보틱스 또 상장돼 버리고 나면 이거 또 다들 그냥 파는 거 아니냐. 저도 궁금한 게 목요일, 금요일 청약 네. 저도 한번 신청해 볼 거예요. 네. 한 주 못 받을 것 같아.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다 같이 시도는 해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요. 그럼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냐? 네. 갑자기 내 월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기존에 갖고 있는 거 팔 건 팔면서 증거금 마련해야 맞습니다. 되죠. 근데 원래 같은 테마 안에 여러 종목 두면 안 된대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SBB테크 다른 로봇주 팔고 네. 두산 로보틱스 상장 준비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 주에 시장이 부진한 이유에 대한 것도 음. 두산 로보틱스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이제 주식을 던져서 그렇다. 네. 뭐 일리 있는 얘기긴 합니다만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빠지는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되는 건 어쨌든 로봇 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로봇 종목들도 다들 이제 성격이 좀 다르고 어떤 섹터로 이제 좀 구분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분명히 좀 다르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놓고 보더라도 어찌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이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휴머노이드 로봇. 그렇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협동 로봇 시장 이제 국내 1등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분명히 이제 분야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돼가지고 시총이 뭐 4조가 갈지 5조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이제 가치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가 3조 원, 4조 원까지 이제 급등을 했었던 거거든요. 상장을 앞두고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과정이고 사실상 이제 고평가에 대한 논란을 이제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로봇 종목들이 실적 대비해서 너무 좀 빠르게 올라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이제 가격 조정을 좀 받은 건데 루닉 같은 종목들 보세요. 잘 안 부러지거든요.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다라고 보고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되고 난 이후에도 어쨌든 로봇 산업은 대한민국 미래 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많은 강조를 좀 해드렸잖아요. 이걸 단기적으로 그냥 두산 로보틱스 상장되는 이벤트에만 이제 국한돼서 보면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지만 산업에서 관점에서 보면 대기업들이 지금 다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성장 가능성이 정말 이제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로봇 종목들을 이제 또 조정을 이용해서 또 보시는 것도 시장이 조정받을 때 또 기회를 좀 포착한다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내일장 업 의견과 함께 로봇주 아직 한 발 남아 있다. 네. 그리고 산업으로 본다면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평가해 네.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0위는 LG화학 볼게요. 오늘 4%대 하락 마감을 했고 그 메리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 주가를 76만 원에서 68만 원으로 하향했어요. 네. 이 정도면은 약간 매도하라라는 신호의 그렇죠. 리포트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셨는지 LG화학에 대한 전망 주시죠. 사실 이제 화학 석유화학 기업들 그리고 화학 소재 기업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요. 특히 LG화학은 지금 사업 부문을 보면 석유화학 부문하고 또 배터리 소재 부문이 또 있잖아요. 네. 둘 다 안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매도 리포트가 나올 만한 거죠. 회사 쪽에서도 지금 뭐 상황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 이제 또 자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가장 결정적으로 이런 화학 석유화학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기하고도 이제 상당히 좀 연결이 좀 되어 있는데 최근까지 이제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리스크들 물론 이제 지난달에 중국의 이제 소매 판매 지표가 조금 이제 호전돼 가지고 리스크가 이제 조금 상쇄되긴 했습니다만 제조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오죽했으면 중국이 철강을 이제 감산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겠어요. 그 정도로 지금 중국 경기가 좀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LG화학을 포함한 이 석유화학 기업들의 이제 주가 흐름이 조금 무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 석유화학 쪽도 좀 힘들 것이다. 네. 근데 예전에 LG화학의 주가가 올랐던 건 LG 엔솔에 대한 그 기대감에 그렇죠. 올랐잖아요. 네. 그럼 지금 그 기대감, 좀 기대 구석도 없는 편인 거예요? 네. 같이 가야 이제 LG화학도 따라 올라가는데 네.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더 안 좋아요 지금. 어. 50만 원 깨고 지금 내려가고 그럼 있잖아요. 이럴 때 대량 대형 우량주는 사야 된다고 하던데. 사실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에코프로 양극재 소재 기업들 말씀드리면서 하반기 이제 날씨가 이제 조금 추워질 때쯤 되면 배터리 가격이 이제 하락세도 좀 멈추고 그리고 내년 이제 새로운 수요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형성되는 그 시기쯤 되면 배터리 셀 가격이 이제 반등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LG 엔솔,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은 또 매수를 하셔도 좀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수급적인 환경도 너무 안 좋고 사실 이제 아무래도 LG 엔솔이나 삼성 SDI 같은 이런 배터리 셀 기업들은
고PER 종목들이잖아요. 기관 외국인들이 막 팔면 가장 먼저 매도가 나오는 종목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엔솔, 뭐 삼성 SDI,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수급 환경이 아주 좀 빠르게 개선되기 전까지는 주가의 탄력적인 상승을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매수는 분명히 이제 주가가 빠질 때 이게 매수의 기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검토해보는 건 분명히 이제 좀 좋은 스탠스지만 지금 당장 이제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전기차 수요 부진에 대한 이제 이 리스크가 좀 해소가 좀 되어야만 배터리 셀 기업들도 올라가고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동반해서 상승을 좀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화학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 저희 좀 수정할게요. 4.36% 하락이 아니라 3.66% 내림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럼 10가지 종목에 대한 김영민 매니저의 업앤다운은 어떨까요? 보시죠. 네. 앞서 4개 외에도 모비스와 롯데손해보험, 에이스테크, LG화학은 다운인데 나머지는 다 업을 주셨고요. 오늘의 수상한 종목도 그럼 업 중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수상한 종목은 요 안에서 제가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선정하는 게 정말 좀 힘들었어요. 다들 그러셔요. 차라리 네. 알테오젠을 또 할까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할까 하다가 또 했던 거 또 하면 또 재미없을 혼나죠. 것 네. 같고. 그래서 고심 끝에 악수 든다고 하는데 삼성전자를 네. 악수라는 말은 잊어주세요. 네, 삼성전자를 베스트 종목으로 이제 꼽아왔어요. 아무래도 반도체 종목들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렇죠. 삼성전자 말씀드리면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대응하는 것까지 이제 같이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또다시 지금 7만 원 아래로 떨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6만 전자는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다시 이제 7만 원 아래로 좀 떨어졌거든요. 기관들이 이제 매도세가 오늘 조금 강했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 이제 디램 업황 회복, 메모리 업황 회복에 대한 이제 기대감은 분명히 좀 살아있다. 9월 이후부터 나타나고 있는 뚜렷한 변화가 디램 가격이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낸드 가격도 이제 안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재고가 상당히 이제 빠르게 좀 소진되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2분기 때까지 대량으로 이제 설정했던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3분기 때부터는 이제 환입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익단의 이제 개선이 이제 눈에 띄게 나타날 거고, 3분기 때 흑자 전환, 4분기 때는 이제 이익 성장,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황, 특히 메모리 업황만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좀 긍정적인 기류가 좀 강하다. 다만 삼성전자를 우리가 이제 메모리만 놓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파운드리 쪽도 있고 시스템 반도체 쪽도 있고 스마트폰, 가전 뭐 여러 사업 부문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차치하고 오늘은 디램 쪽, 메모리 업황 쪽만 놓고 이제 그 의견을 드렸고 베스트 종목으로 선정을 해드렸고, 사실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베스트 종목은 삼성전자라기보다는 메모리 업황 개선이 되면 삼성전자의 이제 어떤 후광을 좀 받을 수 있는 소부장 종목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전공정에 이제 증착 장비 만드는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유진테크 같은 종목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를 좀 해드리고 있고, 소재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디램 익스포저가 좀 큰 기업들, 원익 QNC라든지 월덱스 같은 종목들, 특히 그 중에서도 월덱스는 실적이 엄청 좋거든요.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일주일 동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상한 종목, 가장 베스트의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목표 주가, 손절가는? 네, 삼성전자 일단 매수가는 7만 원, 목표가는 중장기로 9만 원, 손절 가격은 6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나의 가장 큰 관심은 반도체 소부장 쪽이다라고 네, 이야기해 주셨어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